최근에 정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죠.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과 같은 수준의 대출과 세금 규제 등을 받게 된 건데 이 규제 대상에 의창구에 있는 읍면 지역도 포함이 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북면 감개발전위원회 위원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어떤 점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신규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된 곳 중에서는 전국에서 의창구가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면, 동읍은 면읍 단위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도심보다는 생활 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뭐 교통, 문화, 학교 모든 게 다 부족한 점이 많죠. 심지어는 고등학생 경우에는 1시간이 넘는 통학거리를 시내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열악한 면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가 되었다. 주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달 정도 됐어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주한 많은 세대들은 신혼부부들, 예. 특히 도심에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고 또 도심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저렴한 아파트 지역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당연히 현금보다는 대출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도 묶이고 또 하필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실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분인데요. 예.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LTV, DTI 40%까지만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금액을 상관없이 거래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예. 주민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올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묶여버렸고 10월, 11월, 12월을 보면요. 네. 400건, 600건, 700건이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의창구에. 제가 보니까 1월 달에는 8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뚝 거래량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매매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북면 동읍 주민들이 창원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매매가가요? 네, 지금 매매가 예. 자체가. 아, 그래서 예. 저희는 막 수도권이나 창원 도심에 사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몸소 느끼기에 전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창원시에서도 발표를 했을 때 북면, 대산면, 동읍은 면읍 단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탄원서를 받은 게 불과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단원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의창구에서 동읍, 북면, 대산면은 지정해서 빼달라라고 했는데 네네네. 결과론적으로는 대산면만 지금 빠진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 민원도 많이 제기하셨고 탄원서도 이제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창원시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창원시를 방문했었고요. 시민소통과와 주택정책과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각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또 국토부 장관은 그 의견에 대한 회신을 필히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창원시에 갔을 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도대체 왜 의창구 북면 동읍이 지정이 됐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상위 기관에서 지정한 부분과 상세한 답변은 해줄 수 없다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분석도 나와요. 정부가
동읍이나 북면도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한 건 결국엔 풍선 효과로 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다시 몰리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도 뭐 정부에서는 핀셋 방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끔 맞춤 방역을 지역별로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교통도 너무 열악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는 면단위 지역, 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파트가 과열된다라고 네. 단순히 추정으로만 지정을 해버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원시 미팅 이후에요. 네. 그 기획행정위원장님 백태현 시의원님하고 미팅을 간담회를 했었고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 코로나와 겹치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시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주시고 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항의, 건의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는 아파트 지역 단위로 대표님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사실 모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다른 SNS나 여러 가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주민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고 시의 담당자들과도 어제 오늘 또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